네, 안녕하십니까. 김 선생의 문화예술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한민국의 문화재 독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고 있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저 돌덩이 섬, 이것이 단순한 섬 자체뿐만 아니라 이곳에 살고 있는 많은 식생들조차도 오늘날 우리나라의 문화재로 이렇게 보호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바로 독도 그 자체가 대한민국의 천연기념물 제336호이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 관광객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동도의 선착장에 한정을 해서 다만 신고를 하면 입도가 가능을 합니다만, 독도에 상륙을 하기 위해서는 입도 허가서를 받아야 되고, 그것을 발급해주는 정부 부처 책임자가 바로 문화재청장이라는 것은, 결국 독도는 그 섬 전체가 국가지정 문화재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독도를 일선에서 지키는 정부기관은 경찰청입니다만, 그것의 실질 관리자는 바로 문화재청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대한민국을 이렇게 문화재로 천연기념물로 지정해서 보호하고 있는 것만큼 강력한 실효적 지배 방법은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11월 16일을 독도 천연기념물로 기념물 지정일로 이렇게 기념하는 이유도 바로 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우리가 대외적으로 선포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날이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흔히 우리가 동쪽 끝에 신비스러운 섬 독도, 이렇게 단순하게 동쪽 끝에 있는 것만을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만, 동쪽 끝에 있는 이 독도가 갖고 있는 역사적, 지정학적인 의미, 외교적인 의미가 대단히 크다는 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독도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태평양으로 나아가는 관문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일본의 입장에서는 대륙으로 나아가는 또 첫 번째 디딤돌에 해당되는 것이 독도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만큼 일본의 독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독도라고 하는 섬 자체가 단순하게 동도와 서도 이렇게 두 개의 섬만으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두 개의 섬이 붙여진 이름만큼이나 다양한 스토리가 이곳에 담겨져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동도를 우산봉이라고도 부르고 서도를 대한봉이라고도 부른다면, 또 일본 입장에서는 이것을 남자의 섬, 여자의 섬 이렇게도 부를 것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89개에 달하는 많은 바위들에 대해서 다양한 이름과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는 것만을 보더라도 단순하게 이것은 하나의 바위섬에 불과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도를 대한봉이라고 불리고, 이 서도 자체가 갖고 있는 이것은 지형으로서의 화산 지형의 특색을 잘 드러내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곳의 바위 화산 지형들이 각각이 갖고 있는 하나의 특색들로서도 이것이 천연기념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문화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삼형제섬 앞에 서 있는 이 촛대바위 하나만을 보더라도 이 바위에 대해서 붙여지는 다양한 이름들, 무슨 엄지바위라든지 목탁바위라든지 혹은 기도바위라든지 성모 마리아바위, 장군바위, 이렇게 다양한 이름이 붙여지는 것은 이 섬과 바위와 관련되어서 많은 이야기들이 압축되어 하나의 이름으로 이렇게 남게 되었다라는 점에서 많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 이것 자체가 자연물로서뿐만 아니라 인간과 함께 이루어지는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는 문화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바위섬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 소금기 가득한 해무들에 의해서 식물이 좀처럼 자라기 어려운 이런 환경 속에서도 다양한 식생들이 이곳에 털을 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섬에서는 특별하게 또 이런 풀뿐만 아니라 나무도 자라고 있으니 독도 사철나무를 천연기념물 538호로 이렇게 지정하고 있는 이유도 그것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동도와 서도, 탄건봉과 같은 곳곳에 이렇게 사철나무가 100년 이상 자란 이런 수령으로 수백 그루가 자라고 있는 것 또한 이 독도 자체가 갖고 있는 생명력뿐만 아니라 이곳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보호되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을의 이 해국의 모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식생들과 관련된 아름다운 독도에 대한 이야기들은 결국 그런 의미에서 그냥 외딴 섬, 외로운 섬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는 하나의 소설대문으로서, 우리의 아름다운 조국 파라다이스를 지키는 소설대문으로서, 의미로서 결국 우리의 문화유산, 우리의 모든 민족의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문화유산으로서 손색이 없는 것이 바로 독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독도는 단순하게 우리의 문화재를 넘어서서 세계 문화재로 나아갈 만한 충분한 속성을 갖고 있으니 이에 비견될 만한 것으로 들을 수 있는 것이 이 포르투갈에 있는 까보다로카를 들을 수가 있겠네요. 자, 대항해 시대를 꿈꿨던 포르투갈인들이 저 멀리 대서양을 멀리 바라보면서 너머에 있는 소위 새로운 세상, 소위 신세계를 꿈꿔왔었던 바로 그 언덕이 로카 고시스로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많은 이들이 이것을 찾아가는 이유도 그것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아일랜드의 고레이에 있는 클립모 같은 경우도 신대륙을 향했던 아일랜드의 희망을 담고 있는 계곡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뿐만 아니라 자이언트 코스웨이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영국이 대륙과 마주보고 있는, 프랑스와 마주보고 있는 이 도버 해협의 관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화이트 클리프가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이 영국의 화이트 클리프라고 하는 것 자체가 대륙을 향했었던 영국의 하나의 관문으로서의 의미를 넘어서서 결국 이들이 해가 지지 않는 대제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관문이 되었었다는 점에서도 세계문화유산이 될 수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여러분들 호주 남부의 이 빅토리아주에 있는 더 그레이트 오션 로드, 정말 그 규모 스케일만으로도 정말 감격스러울 수 있는 이런 자연 풍광 자체가, 이것 자체가 자연물로서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갖는 이런 문화적인 요소들을 담고 있어서 더 그레이트라고 하는 명칭이 붙여진 것 못지않게 울릉도를 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독도 자체도 그런 의미에서 다양한 문화적인 이야기들과 이곳을 살았었던 많은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들이 겹쳐져서 정말 외딴 섬이 아니라 더 그레이트라고 하는 명칭의 앞에 접수로 붙여질 수 있는 섬 독도가 아닌가 싶고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도 바로 우리 땅 독도가 우리의 문화재로 지정되어 간직되고 지켜져야 될 충분한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우리의 문화재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는 독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